자, 그러면 맥동변광선까지는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대략적인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웬만큼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기본 문제가 나온 게 있을 것인데 기본 문제를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를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책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책 어디 있어? 어? 뭐라고? 이거를 들고 왔어. 많이 잡았다.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한 질문들이죠. 자, 우선 1번을 보게 되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인데 가가 성운이고 그것이 이제 중력수축으로 계속 이렇게 뭉치다가 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억에 간화 과정은 주로 성운 내부 밀도가 높은 곳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별이 그러니까 성운 수축에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그때 했다시피 고밀도이면서 저온일 때 잘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겠고요. 나다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추가분을 중이니까.
디귿. 질량이 클수록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 아니죠. 질량이 클수록 확 당겨버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그럼 답은 기억 하나밖에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1번. 가나에서 별의 질량을 비교하시오라고 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는 백색 외성이고 나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이죠. 그러면 가가 더 질량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은 어느 경로로 갈 것이냐? 이게 아까 질문했던 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빠졌죠. 적색거성하고 행성상성운 사이에 맥동 명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가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질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러면 나가 더 빠르고 가가 느리다. 이렇게 최후 단계에서의 평균 밀도를 비교하시오.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그만큼 잘 땡기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큰 블랙홀이 가장 밀도가 클 것이고, 그 다음 중성자별, 그 다음 백색외성, 요 순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특히 수소 핵융합 중에서도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 이게 지금 PP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성자끼리의 반응이죠.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 헬륨은 이제 헬륨. 수소 4개 결합을 해서 1개의 헬륨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가나중 질량이 큰 것이 누구일 것인가? 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 원자핵 4개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의 헬륨 원자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수소 원자핵 4개를 더해서 하나의 그 헬륨 원자를 만들었을 때 질량 결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질량이 큰 것이고 나가 더 질량이 작은 것이죠. 그 질량 차이만큼이 곧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질량이 서로 다른 주결성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 방법인데 가가 보니까 지금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고 나가 질량이 큰 주결성이죠. 이것은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그 대류층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가처럼 표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질량이 작은 거.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질량이 큰 거. 자, 기억 1번 기억비는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기억은 복사층이 되겠죠. 복사층. 중심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있는 것이 대류핵이죠. 중심핵이란 말 대신에 대류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복사층. 여기는 대류층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나 질량, 중심 온도를 각각 비교하시오. 그러면 질량은 가가 작고 나가 크죠.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는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온도도 나가 더 높아야겠지. 다섯 번째, 별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 지금 보니까 태양이 진화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적색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질량이 큰 주결성이 진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초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중심부에 존재하는 원자핵 기억리를 같이 써보시오 되는데 기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저번에 그 핵융합 순서를 한번 쭉 적었습니다. 수헬, 탄산, 네마, 뮤철. 그래서 수헬탄.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탄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경우에는 수헬탄산, 네마까지 나왔으니까 제일 중심에 있을 것은 철이 되겠죠. 철. 기억은 탄소, 니은은 철. 두 번째, 초신성이 되는 천체는 당연히 나가 되겠죠. 질량이 컸기 때문에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크게 폭발하는 겁니다. 자, 뒤쪽에 나와 있는 41페이지부터 개념 적용 문제가 대략 1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요거 다음 주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46페이지 외계 행성계 탐사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외계 행성 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좀 허무맹랑한 그런 단원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외계 행성에 발견된 행성수가 한 5천여 개쯤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무시할 만큼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외계 행성을 그만큼 발견했는데 그 중에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고 실제로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행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처음에 이거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올해 말인가 내년 말인가에 그 아바타 2가 지금 개봉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 판도라 행성 있잖아요. 그런 행성이 지금 발견된 저 행성들 중에 분명히 한 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까지 갈 방법은 없고, 그래서 우선은 그냥 그런 거 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쭉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온 것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세 번째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직접 관측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시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했기 때문에 이거 기억날 거야. 설마 그러지 않 사람이라면 기억을 하지 않겠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 접근 또는 뭐 후퇴 또는 뭐 접선 방향 운동,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어떤 사람이 짱돌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휘휘휘 돌렸어요. 이렇게 막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짱돌이 가벼움 상관이 없는데, 그 만약에 그 짱돌이 1톤짜리야. 그러면 1톤짜리를 줄에 매달아서 막 돌렸어. 그러면 돌리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 사람도 이게 돌리면서 얘 무게 때문에 나도 같이 흔들리겠지. 똑같은 거야. 또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물리에서 이걸 배우는가 모르겠는데, 그 돌린 힘 배워봤나? 토크? 배워봤을 거야. 아니야, 배웠을 거야. 들어봤을 거야. 아무 배우진 않다 하더라도. 아니야, 알았어. 지금 물리 수업 아니잖아. 자, 들어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망치를 들었어. 망치의 대가리가 뭐 한 2kg이래. 그 망치 자루가 있겠죠. 요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지. 혼잡이니까. 근데 망치 대가리의 무게가 2kg인 그 망치를 내가 얘를 한번 죽여볼 거야. 그래서 얘를 던졌어, 이렇게. 그 망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문제는 그 망치가 어떻게 운동하면서 가냐면, 만약에 망치가 요렇게 있잖아, 망치가. 그러면 망치가 이렇게 갔었을 때 이것이 요렇게 돌면서 갈 거라고, 요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지? 내가 망치를 그냥 꽂는 것이 아니라 돌리면서 던졌어, 이렇게. 그 망치가 이렇게 돌면서 쑥쑥쑥 돌면서 날아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망치 대가리의 무게하고 자루의 무게가 달라. 그러면 이때 돌아갔었을 때 망치의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루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자네.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자루가 있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무겁고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이거의 공통 질량 유심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쪽에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망치가 대가리는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고, 요 끝자락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돌리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얘는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얘는 큰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돌면서 망치가 날아가게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고 있는데, 그 공전을 했었을 때 단순히 어떤 행성이 중심별 기준으로 이렇게 공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별도 질량이 있고 이 행성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두 천체의 질량,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 치면 중심별도 그거를 기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달,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은 이렇게 돌고 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달이 지구를 흔듭니다. 이 현상 때문에 조석 간만차가 발생하는 거야. 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양, 목성이 공전하잖아요. 그럼 태양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성이 어디에 있느냐, 행성이 질량이 크냐, 또는 중심의 질량이 크냐, 뭐 이런 관계에서 공통 질량 중심의 어떤 그 위치가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자면, 요게 지금 중심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행성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했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행성은 얘를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성은 얘를 중심으로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별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요 정도 거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요만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들이에요.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요게 결국은 중심별을 얼마만큼 흔들 수 있는가? 요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요겁니다. 만약에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었대요.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가. 그리고 관측자가 현재 보고 있는 방향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행성이 공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심별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는 궤도를 사실은 되게 좀 미미하지만 그것을 되게 크게 한번 확대해 볼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궤도가 예를 들어서 중심별의 흔들리는 궤도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공통 질량 중심. 자, 그러면 행성이 여기에 있다.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행성입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 그러면 행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별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공통 질량 중심 반대편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서로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성이 있는 거에 반대편에 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의 궤도입니다. 흔들리는 궤도. 그러면 행성이 공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 별은 반대편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별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행성이 여기 있다. 그러면 별은 여기 있다라는 뜻이죠. 돌아가는 방향은 둘 다 똑같습니다. 행성이 반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다. 그럼 중심별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편의상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점을 한번 따져보자면 여기가 만약에 A 그러면 행성이 A에 있다. 그러면 중심별은 여기 있어야겠죠. A. 행성이 B에 있잖아요. 그럼 중심별은 여기 있어야 것이고 행성이 C에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행성이 D에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에 이렇게 마주보는 상태로 공전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행성이 공전한다, 중심별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이 태양계하고는 우리하고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 방향은 전부 다 이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행성이 A, B, C로 이렇게 공전하는 동안에 중심별은 A, B, C로 가고 있겠지. 행성이 C, D, A로 가는 동안에 중심별은 C, D, A로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A, B, C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데 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지. 접근. C, D, A로 간다는 것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별이 C, D, A로 이렇게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B, C로 간다는 것은 접근, C, D, A로 가는 것은 후퇴. 그러면 접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접근할 때는 시선 속도가 음수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 A, B, C로 가는 동안에 시선 속도는 음수, 접근이니까. C, D, A로 간다는 것은 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후퇴, 시선 속도는 양수. 이렇게. 그래서 음수 나왔다, 양수 나왔다, 음수 나왔다, 양수 나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인데, 요걸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시선 속도하고, 그 다음에 접선 속도하고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각 지점에서. 각 지점에서 시선과 접선 속도를 A, B, C, D 네 지점에서 시선 접선 속도를 구해 볼 것인데 여기에서 중심별이 흔들리는 속도를 우리가 V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공전 속도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공전 속도를 어떤 거 별의 공전 속도를 흔들리는 속도를 V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의 위치를 보지 말고 중심별의 위치를 봐야 돼요. 행성이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 중심별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죠. 그래서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별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A, B, C, D 네 지점을 우리가 각각 보자면 우선 공전 속도를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얘는 이 정도의 빠르기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빠르기라면 이 지점에서도 이 정도의 빠르기로 가야겠지. 이렇게 완벽한 원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다 가정해보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있을 겁니다. 각 지점에서의 노란색 선의 길이는 다 똑같아. 완벽한 원으로 공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선 속도하고 접선 속도를 나눠서 볼 것인데 내가 보는 방향이 이쪽이래요. 이쪽. 여기 앞에 보셔야 돼. 이거 먼저 이것도 보셔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그때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지. 그러면 A하고 C에서는 시선 속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보는 방향이 직각으로 움직이는 중이니까. 근데 B하고 D에서는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지점이든 간에 다 통틀어서 얘가 제일 빨리 접근하고 있는 중이지. 왜냐하면 공전 속도가 곧 시선 속도 성분만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르게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제일 빠르게 후퇴하고 있겠지. 그럼 반대로 접선 속도를 따져보잖아. 접선 속도는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의 직각 성분이야. 직각 성분을 받았을 때 B하고 D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성분이 없죠. 요것만 있지, 이것만. 그러면 여기서는 접선 속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C하고 A에서는 이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접선 속도만. 그러면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선 속도는 안 나오지만 접선 속도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선 속도만.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시선 속도다라고 가정해보잖아요. 그러면 시선 속도는 A하고 C에서는 안 나와요. 0. 대신에 B하고 D에서는 시선 속도가 곧 공간 속도 또는 공전 속도가 되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만 B에서는 최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V가 되고 있는 거지만 얘는 최대 후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V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접선 속도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겨요. 0 최대 접근, 0 최대 후퇴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접선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B하고 D에서는 접선 속도가 안 나와요. 왜?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접선 방향에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B하고 D에서는 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A하고 C에서는 오로지 회전하는 속도가 곧 접선 속도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는 V, 여기도 V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신 접선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이 지금 각 지점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가정해보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정쩡하게 여기 있었을 때 여기 딱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있었을 때 별과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냐면 요 놈을 여기다가 그러게 되면 이렇게 원궤도로 지금 이렇게 공전하고 있대. 지금 여기만 좀 확대한 겁니다. 여기만. 시선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이렇게 보고 있대요. 관측자가. 그러면 별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별이 움직이는 이 지에서 실제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에 접선을 쭉 그려보게 되면 이만큼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접선 속도하고 시선 속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냐면 얘와 같은 나란한 성분, 얘와 나란한 성분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의 직각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것을 분해를 해본 거야. 그러면 이 성분은 요거와 요거의 합력 크기 방향대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놈이 시선 속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요 놈이 접선 속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요 놈이 공간 속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접근, 후퇴, 접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A, B, C, D처럼 저렇게 딱딱 떨어지는 저런 지점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정쩡하게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렇게 공간 속도를 실제 움직이는 저 속도를 시선 속도 성분하고 접선 속도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시선 속도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시선 속도를 0으로 잡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해보잖아요. 그러면 시선 속도 그래프는 요렇게 나타내는 식으로. 그러면 플러스가 후퇴고 마이너스가 접근이고 그러면 우리가 각각 여기 지점을 알 수 있고 여기 지점과 요 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최대 후퇴 속도 어디냐면 D가 됩니다. D. 최대 접근 속도 B가 돼야겠죠. 그러면 C, D 그 다음에 A, B, C, D 계속 요 순서로 지금 시선 속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위치를 알면 행성의 위치까지 파악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 질문. 눈빛이 거의 탈탈 털리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치? 물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산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뭐냐면 이 행성이 별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성하고 별 사이에서의 만유인력이 행성한테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행성한테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잖아요.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두 천체의 질량이고 여기서 라지 m은 중심별의 질량, 스몰 m은 행성의 질량. 이것이 행성의 구심력으로 친다고 하면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m은 행성의 질량, v는 행성의 공전 속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R분의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중심별의 질량이 행성의 공전속도 제곱과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니네 물리 1에서 이거 배워본 적 있지? 인공위성의 속도, 질량 뭐 계산하는 거 했었을 때 이거 그치?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는 거냐면 결국 요 관계대로 본다고 하면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만유인력으로 서로 묶인 상태 서로 지금 공전하다 보니까 이 행성의 공전을 할 때 중심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리가 짧아져야 된다고 하면 거리가 짧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행성이 중심별에 가는 만유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심별을 더 세게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여기 이 식대로 본다고 치면 얘가 만약에 행성 질량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만유인력 가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행성의 중심별을 흔들 수 있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 더 많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가 만약에 질량이 작아지잖아. 그러면 만유인력이 작아진 건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행성이 별을 잡아당기는 힘이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질량이 커서 그러면 중심별이 더 잘 흔들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놈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던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둘 사이에 공통질량이 있으면 여기였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이거의 질량을 라지 m, 이것의 질량은 스몰 m, 둘의 거리를 r이라고 가정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공통 질량 유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과의 거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중심벨이 흔들리는 게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궤도로 흔들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근데 만약 공통 질량 유심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행성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별에서 공통 질량 유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얘가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야 될 거리가 빨간색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니까 중심이 더 빨리 돌아야겠지. 그게 시선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이 시선 속도가 만약에 얘보다 더 큰 편차로 나타나려면 더 위아래 더 크게 벌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통 질량 유심이 여기가 아닌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하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얘의 질량이 커지거나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아니면 중심별의 질량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둘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거나 그러면 만일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선도 그래프가 편차가 더 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더 빠르게 후퇴, 더 빠르게 접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언제 행성 질량이 커질 때, 중심별 질량이 작아질 때,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짧아질 때 이렇게 편차가 커지는 겁니다. 책도 없고 노트도 없고 정신머리도 없고 있는 게 뭐요? 필통? 자 그러면 오늘 한 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 될 그럴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특별히 뭐 계산 문제를 더 준다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우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 지금 3학년 되시는 분들 있지 3학년에서 이제 고1로 넘어가실 분들 특히 만약에 지금 3학년이신 분들 중에 내년에 과거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요게 내년 재수없으면 내년 1학기 기말고사가 될 것이고 재수가 안만 좋아도 이것은 내년 2학기 중간고사가 될 거예요. 기말고사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과학고를 간다 그러면 요게 지금 내년에 시험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일반고는 그럼 이거 시험범위 아닌가요? 아니요. 1년 뒤에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어차피 1학년 때 시험범위냐 2학년 때 시험범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